아부신벨? Abu Simbel. 근데 왜 그래? 야, Abu Simbel, Abu Simbel. بس هو 빅도로, كان 빅도로. كمين. اه 빅, 와, 하이웨이. 하이웨이. اوكي ماشي بس كمين. هات شات بي تي. 어? شات جي بي تي. 길 아니잖아, 공사판인데. 아무튼 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야. 아까 갔다가 다시 왔는데 또 가? 끈덕지 있다고 했잖아. 물어보지 말라 했잖아. 500 paper? 5? 500 paper. 한없이 따라오면서 얼마 줄 거냐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입구에서부터 따라왔어요. 예, 물어보면 안 돼. 안 산다고 그래도 계속 지금 따라오면서 얼마에 줄 거냐고. 250. 쓰리. 아유, 야, 계속 가라. 이쪽으로 이렇게 쭉. 200, okay? 2. 참새. 아유, 참새도 추운가 보다. 아주 추워라. Where are you from? Chinese? Nando? Go live. 우리 1272인가 보다. 1272인가. 대신전, 람세스 2세 본인을 위한 신전이며 이집트 남부 아수안 근처에 있는 유명한 아부신벨 신전은 람세스 2세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신들을 모시기 위해 거대한 암석을 깎아 만든 유적입니다. 정면에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좌상 4개가 조각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왼쪽에 두 번째 석상은 고대 지진으로 인해 상반신이 무너져 내린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년에 딱 2번 람세스 2세의 즉위일과 생일로 추정되는 날 아침 햇빛이 신전 깊숙한 성소까지 하이라이트처럼 비추도록 설계되어 최고의 고대 광학 기술이 집약된 곳입니다. 1960년대 아수안 하이댐을 건설하면서 스몰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유네스코와 전 세계 공학자들이 참여해 이 거대한 통암벽 신전을 수천 개의 조각으로 블럭처럼 잘라낸 뒤 원래 위치보다 60m 높은 안전한 절벽 위로 고스란히 옮겨 재조립한 것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그 엄청난 스케일의 조각 맞추기가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조각을 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 부조가 있는데 입구에 부조에 보면은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의 디테일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손이 뒤로 꺾여 묶인 포로의 모습이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람세스 2세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완전히 제압된 정무리를 절망감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해서 조각한 것입니다.
옷에 주름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며 생김새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신전 내부 오시리스 기둥방에는 다주실로 문을 열고 어두컴컴한 신전 내부로 들어서면 먼저 마주하게 되는 그야말로 전율이 돋는 거대한 기둥방입니다. 양옆으로 거대한 석상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고 이들은 모두 사후세계와 부활의 신인 오시리스 자세를 취하고 있는 람세스 2세 본인입니다. 가슴 위로 양손을 교차하고 왕권을 상징하는 갈고리 헤카와 도리깨를 쥔 채 영원한 침묵 속에서 신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정에는 고대 이집트 상징적인 문양, 날개 달린 태양 원반이나 독수리 등이 가득 채워져 있고 기둥과 벽면 곳곳에도 빈틈없이 상형 문자와 카데스 전투 등의 기록 등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늘한 공기와 사방에서 압도당하는 거대 석상들이 아우라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에게 공물을 바치며 무릎 꿇는 람세스 2세, 대신전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면 벽면을 가득 채운 화려한 종교 부조들, 전형적인 벽화와 거친 암벽을 이토록 평평하게 고르고 섬세한 음각을 새겨 넣었다는 게 볼 때마다 참 경이롭습니다. 파라오가 아무리 지상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신 앞에서는 이처럼 철저히 낮아지는 자세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무릎 앞쪽을 보면 작은 제단 내 뾰족한 항아리나 빵, 꽃으로 추정되는 신성한 제물들을 정결하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상형 문자로 빼곡히 기록되어 있고 왕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왕관을 쓰고 람세스 2세가 끊임없이 공물을 바치고 그 대가로 영원한 생명, 앙크와 지상의 통치권을 부여받는 장면을 벽면 전체에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았습니다. 시간을 멈춘 듯한 채색의 흔적 자세히 보시면 수천 년 전 고대 장인들이 사암벽에 입혔던 붉은색과 갈색이 은은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아수안댐 건설로 수몰될 뻔한 이 정교한 방 전체를 그대로 잘라와 오차 없이 재조립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믿기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통로 양옆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람세스 2세 오시리스 석상들을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왼편의 석상들 이집트 상류 지역을 상징하는 상이집트 백관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석상들 하루 지역을 상징하는 백관과 적관이 합쳐진 통합 왕관 이중관을 쓰고 있습니다. 통로를 기준으로 좌우를 각각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로 나누어 람세스 2세가 명실상부한 통합 이집트 지배자임을 신전 구조 자체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여기에 갔을 때는 설명을 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랴 녹화하랴 바빠서 잘 하기는 못 해봤지만 지금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천정을 수놓은 네크베트 독수리 부조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사진을 찍기도 하고 영상에 담아오기도 했는데 천장 중앙을 따로 새겨진 거대한 날개 문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조들은 상이집트 수호신이자 파라오를 보호하는 여신 네크베트를 독수리 형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날개를 활짝 펴서 신전의 천장 전체를 덮음으로써 이 통로를 걸어가는 파라오와 신전을 영원히 신성하게 보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신전의 가장 중요한 곳에 왔습니다. 통로 중앙 끝 부분에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 가장 깊은 곳입니다. 사실은 가장 어두워서 사진 찍기도 힘들고 영상 찍기도 어려웠지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신전의 심장부인 성소입니다. 1년에 딱 2번 평소에는 저 내부가 아주 어둡지만 2월 22일과 10월 22일이 되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이 이 긴 통로를 단 1호 오차도 없이 일직선으로 관통하여 저 깊은 성소 안까지 비추게 됩니다. 람세스 2세의 대관식 날과 생일로 추정되는 날입니다. 빛을 받는 신들 성소 맨 안쪽 벽에는 4개의 신상이 있습니다. 입장료도 이날은 비싼 것 같더라고요. 아문라, 라, 하라크티, 신격화된 람세스 2세, 푸타 이렇게 나란히 4개의 신상이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면 어둠과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푸타신만 의도적으로 어둠 속에 남겨두고 나머지의 3개의 신상만 차례대로 환하게 비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200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의 천문학과 건축학 수준이 얼마나 높았는지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전 정중앙에 서서 이 압도적인 대칭 구조와 저 멀리 빛나는 성소를 바라볼 때의 긴장감과 신비로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직선 통로를 따라 성소 안쪽까지 걸어가면 아주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진도 아주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4개의 신상 성소의 주역들, 4신상은 아부신베르 종교적 목적과 고대 파라오의 영악할 정도의 정치적 야망을 그대로 증명하는 유적이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신전의 가장 깊은 곳, 1년에 딱 2번 태양빛이 닿는 성소의 안쪽 벽입니다. 첫 번째는 푸타신, 멤버스의 주신이자 창조와 장인 그리고 지하세계 어둠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2월과 10월 태양빛이 성소를 환하게 비추는 태양의 기적이 일어날 때도 이 푸타신에게만은 빛이 닿지 않고 철저히 어둠 속에 남겨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신화는 그의 정체성을 고대 건축가들이 완벽하게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아문나 신입니다. 맨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고대 이집트 신들의 왕이자 테페, 크로스르 지역을 상징하는 최고의 태양신입니다. 깃털 장식이 달린 높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격화된 람세스 2세입니다. 파라오 본인입니다. 재미있게도 람세스는 다른 신들의 동상과 완전히 같은 크기로 자신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나 파라오는 인간이 아니라 지상에 내려온 신들의 동등한 존재라는 왕권 신수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라하크티 신 헬리오폴리스 주신이자 아까 신전 정문 위에도 조각되어 있던 매의 머리를 한 태양신입니다. 머리 위에 동그란 태양 원반을 이고 있습니다. 1년에 단 2번 태양빛이 비칠 때 그 빛이 쏟아져 들어와 아문나, 람세스 2세, 라하라크티 세 존재의 몸을 차례대로 환하게 비치고 지나갑니다. 수천 년 전 설계가 지금도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게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경이롭고 감동적입니다.
작은 방들이 있는데 이곳은 신전에 신상들에게 입을 의복, 향유, 정화용 물그릇을 보관하고 있었고 파라오가 신들에게 바치기 위해 가져온 금은 보석 같은 귀중품, 곡물, 와인 등을 쌓아놓는 창고였다. 사제들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몸을 정결히 하고 의식을 준비하는 공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람세스 2세가 이집트 주요 신들 아몬, 라라, 호라크티, 푸타신 등에게 끊임없이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요. 꽃, 향, 정성스러운 차려진 음식, 그리고 귀한 보석, 탄생과 죽음을 관장하는 신들에게 바치며 왕국의 번영을 기원하던 내용들이 벽화로 새겨져 있어요. 람세스 2세가 신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손을 잡거나 신들로부터 축복, 앙크를 받는 모습들을 새겨지기도 했어요. 3200년이 지난 지금도 고대의 붉은색, 푸른색 등의 채석이 남아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람세스 2세의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과시한다면 오른쪽 이 방들은 신을 향한 경외심과 신성함을 채우기 위해 은밀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도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모르지만 무릎 꿇고 물건을 바치거나 이런 제사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벽화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런 장면들이었다고 합니다. 소신전, 네페르타르 신전입니다. 입구에 총 6개의 거대한 입상, 람세스 2세 4개, 네페르타르 2개가 서 있는데 여기에 왕비의 조각상이 파라오와 완전히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미술에서는 왕비나 왕자들, 자녀들은 파라오 무릎 정도로 내려와 만들어져 있는데 네페르타르 자신과 동등한 크기로 세운 것은 그녀에 대한 람세스 2세의 애정과 예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6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12실이 나오는데 대신전의 기둥들이 오시리스 신, 람세스 2세 본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면 소신전의 기둥들에는 소의 귀를 가진 하토르 여신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토르는 음악, 모성,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네페르타리 왕비가 곧 하토르 여신의 화신임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대신전의 벽화가 적을 무찌르고 전차를 모는 피투기는 전쟁, 카데시 전투 등을 나타낸다면 소신전의 내부는 훨씬 부드럽고 우아합니다. 벽화의 주인공 역시 네페르타르입니다. 왕비가 악기 시스트럼을 연주하며 신들을 기쁘게 하거나 아시스와 하토르 여신으로부터 직접 왕관을 수여받는 등 신들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역사상 수많은 파라오가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위해 이토록 거대하고 아름다운 독립된 돌산 신전을 지어준 사람은 람세스 2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신전과 소신전이 아수안댐 건설 때문에 물에 잠길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인류 역사상 거대하고 극적인 문화유산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답니다. 3200년 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자리에 서 있던 아부신벨 신전이 통째로 뜯겨 이사하게 된 과정을 보면 고대 이집트 건축술만큼이나 현대공학 기술도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이집트 정부는 고질적인 가뭄과 홍수를 해결하고 전력을 얻기 위해 나일강 상류에 아수안 하이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댐이 완공되면
인공 호수, 나세르 호수가 생겨서 아부신벨 신전을 포함한 누비아 지방의 수많은 고대 유적들이 통째로 물에 잠길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네스코는 전 세계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내 50여국의 돈과 기술을 모아 이른바 누비아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전을 통째로 들어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부신벨은 돌을 쌓아 만든 건물이 아니고 돌산 하나를 통째로 파 들어가서 깎아 만든 암굴 신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선택한 방법은 신전을 레고 블럭처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체에 앞서 라일강 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가로막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절단 작업 중 돌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신전 전체를 두꺼운 모래와 파이프 구조물로 감싸 보호했습니다. 신전의 본체 내부 방과 정면 거상들만 남기고 신전을 감싸고 있던 돌산의 거대한 흙과 바위 수십만 톤을 먼저 파내어 무게를 줄였습니다. 가장 고대의 기술이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조각상과 벽화가 상하지 않도록 화약이나 진동이 심한 기계 대신 아주 얇은 강철톱 두께 6mm의 특수한 톱을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정밀하게 잘라냈습니다. 1964년부터 1968년까지 4년이 넘던 기간 동안 4,200만 달러가 투입된 대공사였습니다. 저는 1년에 딱 2번 햇살이 들어서 신전 깊숙한 곳까지 일직선으로 빛이 들어오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팀은 천문학자와 컴퓨터를 동원해 이 각도를 그대로 계산해 옮겨서 딱 하루 오차만 생겼을 뿐 그대로 재현시켰다는 것입니다.